481페이지 계약의 해제를 볼게요. 해제의, 그 다음에 약정 해제, 이런 건 뭐 나중에 보셔도 되고, 본론, 법정 해제. 법정 해제는 말 그대로 해제 사유, 그다음 해제에 따른 효과, 이게 법에 다 정해져 있는 거를 말합니다. 법정 해제 사유의 일반적인 사유는 바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이쪽에서 좋다, 그럼 나 이 계약 없애버리겠다, 없애버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채무 불이행은 보통 세 가지로 그 형태를 나눕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보통 세 가지로 봐요. 다시 뭐라고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 다음에 불완전이행. 자, 먼저 이행지체입니다. 이행지체. 자, 우선 간단하게, 자, 들어보세요. 매수인이 대금 지급 날짜에 대금 지급 안 해요. 그러면 지체 맞죠? 그때 매도인이 바로 계약을 없애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가? 바로 그러면 좀 너무 가혹하죠, 그죠? 그래서 당신이 지체하고 있는 대금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꼭 지급하라 라고 한번 최고해야 됩니다. 최고하고 최고 기간 동안 안 해버리면 이제 그때 해제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조문을 보세요. 당사자 일방이 예컨대 매수인으로 볼게요. 매수인이 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상대방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대금 지급하라 라고 최고하고, 그래도 그 기간 내에 이행 안 하면 그러면 계약 해제한대요. 그런데 채무자가 예컨대 매수인이 미리 말이죠, 나는 대금 지급 못한다 라고 표시해버렸다면 매도인은 최고할 것도 없대요. 당연한 거죠, 그죠? 매수인이 돈 안 준다고 대금 지급 안 하겠다고 못을 박았는데, 근데 매도인이 최고할 거 뭐 있습니까? 맞죠? 바로 해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일단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때는 먼저 뭘 한번 해야 된다? 최고 한번 해야 된다는 거, 일단 그거 기억하시고 최고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중간에 동그라미 3번 최고 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최고 필요 없는 거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아까 법조문에 뭐라고 나왔었죠?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죠?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했을 때. 자, 이거는 말하자면 이행 의사가 없는 거죠, 그죠? 이행할 의사가 없을 때. 그래서 A번에 채무자가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채권자는 이행기 전 이유도, 그리고 최고 없이도 채무자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일자가 아직은 2주 남았는데, 그런데 못을 박았어요. 나는 2주 지나도 중도금 안 준다고 못을 박았으면 매도인은 바로 해제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아직 2주 남았지만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안 준다고 명백히 표시했으니까 이행기 전 이유도, 그리고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니은의 계약이 정기 행위인 경우, 정기 행위는 예컨대 결혼식에 입을 예복 보세요. 이거는 결혼식 날짜까지 안 오면 의미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 칠순날 사용할 요리 주문입니다. 이거는 아버지 칠순날 요리가 오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바로 정기행위입니다. 어때요? 그 정기행위를 지쳤을 때 최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최고하면 뭐합니까? 다 끝났는데, 그죠? 최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자, 다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래 한번 최고하고 그 다음에 해제합니다. 근데 최고 안 하고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 뭐였죠? 채무자가 이행할 의사가 없을 때, 그죠? 법 전문상으로는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했을 때. 두 번째는 뭐였죠? 정기행위를 지체했을 때입니다. 정기행위를 지체했을 때.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중간에 2번 이행불능입니다. 조문 보세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된 때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불능입니다. 책임 없는 불능이면
그 채무는 그냥 소멸해버립니다. 아까 봤었죠, 그죠? 책임 있는 불량일 때, 이때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생겨나는 거죠. 상대방을 해지하고 손배 청구하고 들어가죠. 책임 있는 불량.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쪽에서 이전 넘게 해주고 이쪽에서 잔금 지급하기로 한 것은 예컨대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이걸 병한테 4월에 이미 팔아버리고 이전 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갑의 채무는 갑에게 책임 있는 불량이죠, 그죠? 이건 갑에게 책임 있는 불량입니다. 책임 있는 불량이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해지할 때 보세요. 해지할 때 아직 이행기는 남았습니다. 이행기는 남았어요. 이행기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해지하겠습니까? 이행기 기다려봐야 뭐합니까? 이미 땅은 저쪽에 가버렸는데, 맞죠, 그죠? 만약에 이행기 기다려보고 그때까지 이행 가능하다면 불량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불량이다 이 말은 이행기 가봐야 어차피 안 되는 거, 그게 불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행기 도래하기 이전이어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최고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고해서 될 것 같으면 그건 불량 아니지, 그죠? 이거는 최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쌍무계약에서는 이쪽의 채무가 이행 제공되어야 저쪽의 채무 불이행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자기 반대 채무 이행 제공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차피 주발이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행 제공 필요 없다. 자, 세 가지. 이행 불량 책임으로 세제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 없습니다. 이행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최고 필요 없고, 자신의 반대 채무 그거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문 밑에 그 세 번째 질 중간쯤에 이행의 최고를 유효하지 않는다 그거하고, 바로 밑에 줄 끝에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윗줄 끝에 이행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판단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도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어요. 어떤 사태가 발생했는가? 이 땅을 국가가 수용해버렸습니다.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의 이 계약상의 채무는 불능된 거 맞습니까? 불능되었죠. 그러면 을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해지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해지할 수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지? 자, 한 번만 더. 그럼 5초만 생각해보세요. 5초만. 자, 5초만 자, 을이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다시 해지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자, 우리 아까 법조문 읽었잖아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불능 이라고 읽었죠.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불능이라 해제해요. 원래 해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해제하면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는데 이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입니까? 갑에게 책임 없는 불능이잖아요, 이거는. 맞죠? 갑에게 책임 없는 불능입니다. 이거는 해제할 문제가 아닙니다. 해제할 문제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는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네, 소멸.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죠? 소멸. 이쪽의 채무는 소멸. 이쪽의 채무도 소멸. 맞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공부했던 위험부담 문제. 양쪽의 채무가 다 소멸돼버리는. 자, 이게 보세요. 쌍무계약 맞잖아요.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후발적 불능 맞습니까? 후발적 불능이니까 이 사람의 채무가 소멸돼버리지.
선물돼버리고 의뢰 채무도 선물돼버리지 같이. 위험부담 문제. 위험부담 문제.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닌데 이런 경우 이럴 수는 있어요. 이게 1억 원의 매매 계약인데 근데 수용 보상금은 1억 3천 나왔다. 자, 어때요? 이러면은 의뢰 입장에서 조금 배가 아프죠? 자기가 산 땅인데, 그죠? 산 땅인데 그게 수용되고 수용 보상금이 1억 3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차피 그 땅은 나에게 넘겨줄 땅이잖아. 그에 대한 보상이니까 이 땅 대신에 이걸 넘겨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상청구라 그래요. 대상청구. 물론 자기는 1억 줘야 되고, 맞죠? 그러면 상계해가지고 3천만 원 받으면 되겠죠? 이해돼요? 대상청구. 이런 문제가 되지. 이런 문제가 되지 해제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해제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불능. 이거는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불능입니다. 수용된 것은 이 사람 잘못 아니잖아요. 그죠? 책임 없는 불능은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어때요? 그럼 갑이 이 부동산 땅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이 LH 국가로부터 협의 매수가 되었습니다. 협의 취득이라 그러죠? 협의 매수되었다. 이러면 자 이거 불능되었죠? 불능됐는데 이게 갑에게 책임 있는 불능입니까? 책임 없는 불능입니까? 그죠? 협의 취득은 이 사람이 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협의 취득은 이거는 이중매매로 봐요. 이중매매로 봐요. 그래서 이거는 책임 있는 불능입니다. 책임 있는 불능이니까 해제하고 손배 청구하겠다가 됩니다.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자, 그 관로 2번에 두 번째 줄 토지가 같은 줄 끝에 토지가 같은 줄 끝에 수용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매수인은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권 행사 못합니다. 뭐라고 이거는 무슨 문제가 된다 그랬죠? 위험부담 문제, 그 다음에 또 대상 청구 문제. 대상 청구 개념은 우리 한번 나왔었는데 어디선가? 어디서 나왔더라? 대상 청구라는 말. 한번 나왔었는데. 그러면 자 이것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럼 뭐 공부했든 안 했든 간에 자 판단해 보세요. 갑 소유 땅입니다. 우리 취득시 완성했습니다. 취득시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했으니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이자가 취득시 완성한 이 땅이 이게 국가로부터 수용되었습니다. 수용되었으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해줄 수 없는데 자기는 수용 보상금 받잖아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유권 취득할 땅에 대한 보상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 대신에 이걸 넘겨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가능하겠죠. 여기서 나와요. 바로 대상 청구라는 말이 취득시효에서 나옵니다. 기왕에 썼으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자, 갑 소유 땅 을이 취득시효 완성했는데 그래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갑이 이걸 제3자한테 팔아먹었다. 팔아먹었다면 이렇게는 이전 등기 청구 못하고 이렇게 손배 청구는 가능하다 그랬죠. 다음에 손배 청구하려면 취득시 완성했다는 것을 이자가 알면서 또는 알 수 있었으면서 팔았을 때죠. 그런데 이자가 미리 취득시 완성의 주장 또는 이전 등기 청구 안 했더라면 모르고 판 걸로 보죠. 기억납니까? 기특합니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자가 팔기 전에 이 사람은 시효 취득의 권리 주장 또는 이전 등기 청구 했었어야 된다. 똑같은 말이 이게도 나와요. 이게도 이자가 대상 청구하려면 수용되기 전에 말입니다. 이거 주장했었어야 돼요. 했었던 경우라야 대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거하고 비교를 이걸 균형을 맞춰서 그죠? 이자가 취득시 완성에 따른 권리 주장 또는 이전 등기 청구 했었어야 그래야 대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상 청구라는 단어가 취득시효에서 나와요. 자, 이것도 대상 청구라는 말은 이해는 하시겠죠, 그죠? 이 사람의 채무가 이행 불능되고 그 대상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 대상 나에게 넘겨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지. 여기는 해제할 문제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다만 협의 취득된 경우에는 이거는 귀책 사유가 있는 걸로 봐요. 다시 협의 취득은 이중 매매로 봅니다. 이중 매도한 걸로 봐요. 그래서 귀책 사유가 있는 거니까 해제해버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그죠?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이거는 사정 변경은 뭐 나중에 보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486페이지 해제권의 행사,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5번에 해제 효과, 여기가 이제 해제의 본론이죠. 해제가 뭐죠? 해제가 뭡니까? 자, 다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지체해서 매도인이 최고했는데 그래도 대금 안 줘요. 그래서 매도인이 해제해버렸습니다. 해제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팔고 이전 등기하고 인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잔금 지급 안 해요. 원래는 이렇게 해주시면 은행에 담보 잡혀서 대출 땡겨서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안 지킵니다. 그러면 갑이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잖아요. 자, 해제했습니다. 해제했으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이 되어버립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이 되니까 서로 받은 것은 처음부터 받지 않았던 상태로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돈 받았죠? 돈 받은 거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데 이자까지 가산해서 돌려줍니다. 그런데 받은 날로부터 그 돈 받은 날로부터 이자 계산해요. 그래 그 돈을 처음부터 안 받았던 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물건 돌려줘야 돼요. 물건 돌려주는데 이것도 그동안에 사용료 말입니다. 내야 돼요. 과실이죠. 그죠? 사용료나 과실이나 같은 말 맞죠? 이해합니까 이거? 과실 또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근무를 처음부터 안 받은 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원상회복인데 문제 한 개 더 남아있죠. 이쪽에 채무 불이행 때문에 이쪽에 생긴 손해 그 배상 청구 문제는 별개죠. 그죠? 손해배상 청구는 이거는 별개 문제고 요거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받은 돈은 돌려줘야 됩니다. 맞죠? 그죠? 받은 돈 돌려줘야 돼요. 물론 돌려줘야 될 돈하고 받을 손해배상금하고 같은 액수 범위 내에서 상계하고 나머지만 돌려주면 되겠죠? 아무튼 돌려는 줘야 됩니다. 이때 뭘 가산한다? 이자 가산해서 돌려줍니다. 언제부터 이자 가산한다?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보통은 이자 계산할 때 그 다음 날로부터 이자가 계산돼요. 원래는 보통은. 은행에 우리가 돈 입금하면 돈을 저축하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습니까? 그 다음 날로부터요. 근데 이거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계산해서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돈을 처음부터 안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원상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조문을 한번 읽어보고 1항에 당사자 1방이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 해지는 못한다. 2항의 전항의 경우에 즉 원상회복할 때 이때 금전 반환 시에는 언제부터 이자 계산한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 계산하래요. 자, 그래서 뒷페이지 가보시면 자, 원상회복에서 2번에 원상회복에서 괄호 2번에 두 번째 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은 그 돌려줘야 될 매매대금에다가 연 오픈의 법정이자를 가산하래요. 자, 보통은 원상회복 의무가 서로 간에 동시이행관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서로 받은 거 다 돌려주는 거 같이 동시에 해야지. 그죠? 동시관계겠죠. 동시관계 있다 없다 그런 거 안 따지고 이자는 가산한다. 네? 이자는 가산한다. 왜? 원래 만약에 자 다시 한 번 더 이자가 돈 돌려주는 게 이게 이행 지체 책임으로 돈 돌려줍니까? 원상회복으로 돈 돌려주는 겁니까? 원상회복으로 돈을 돌려주는 거지. 이행 지체 책임으로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행 지체 책임이라면 동시행관계 있으면 지체 책임 안 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지체 책임으로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원상 회복으로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이행관계 있거나 말거나 그런 건 안 따지고 이자는 계산한다. 됐죠? 이자를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첫 줄. 과실을 취득한 사람은 보통 과실은 누가 취득해요? 매수인이 인도받은 물건을 사용했으면 그게 바로 과실 취득이죠. 그 과실은 현존 여부 묻지 않고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받은 게 되는 거죠. 물론 목적물을 이용했다면 그 사용이익 말입니다. 사용료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나온 얘기인데 자,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히. 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팔고 이자에게 소유권 넘겨줬습니다. 이자 등기했어요. 근데 이자가 잔금 지급 다 안 해요. 잔금 지급 다 안 해서 갑이 결국은 이 계약을 해제해버렸습니다. 해제했는데 이자가 등기 말소에 협조 안 해줍니다. 안 해주면 또 갑은 을을 상대로 그 등기 말소하라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판결 받아가지고 이 등기를 말소시킵니다. 그러면 시간 꽤 걸리겠죠. 아무튼 해제 통보서는 을에게 들어갔는데 을이 협조 안 해서 등기는 을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땅 누구 땅이게? 이 땅 누구 땅이게? 요 누구 땅입니까? 그전 나온 얘기잖아요. 누가 을 땅이래? 자, 해제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계약, 처음부터 없던 계약입니다. 자, 소급해서 저 계약은 사라져요. 그 얘기는 소유권 이전도 그것도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된다 그랬죠. 소유권 이전 그것도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된다. 즉 소유권이 소급해서 저 갑에게 복귀해버린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소급해서 복귀합니다. 이때 을명의 등기 그 말소 절차 이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랬죠. 등기 말소 안 해도 소유권 자동 복귀라 그랬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이자가 말소 안 해주면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말소 등기 청구에 소를 제기하겠죠. 이거 물권적입니까? 채권적입니까? 이미 복귀된 소유권에서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제 내 땅 돌려달라는 청구잖아요. 맞죠? 물권적이죠, 그죠? 물권적이다. 이거는 물권적이니까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죠? 소멸시효 안 걸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얘기가 그 밑에 3번에 괄호 1번 3번의 괄호 1번 두 번째 줄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그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소급해서 복귀하고 매수인 명의의 이전 등기 말소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매도인의 그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자, 이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보세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 매수인이 다시 그걸 병한테 또 팔았습니다. 또 팔았어요. 그런데 이자가 갑에게 잔금을 다 지급 안 해서 채무 불행 때문에 갑이 이 계약을 해제해버렸습니다. 계약을 해제했다. 해제하면 아까 이렇게 된다 그랬죠. 처음부터 을에게 소유권 넘어가지 않았던 상태가 된다 그랬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소유권 없는 자에게서 매수한 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소유권 상실하겠죠. 그런데 병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그죠? 자기가 돈 안 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 보호하려고 아까 해제하면 원상 회복하는데 소유권 돌아가는데 그래서 제3자의 권리는 해할 수 없다라고 해놓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보호돼요. 제3자는 보호됩니다. 그런데 보호되는데 등기와 같은 공시 방법을 갖춘 완전한 권리를 가진 자라야 보호됩니다. 자, 이 사람이 매수해서 이전 등기했다. 또는 가등기만 했다 하더라도 이건 공시니까 보호가 돼요. 보호가 됩니다. 자, 이런 공시 방법 안 갖추면 보호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자가 인도만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인도받고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등기는 아직 마치지 않았다. 이러면 보호가 안 돼요. 보호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이게 만약에 무허가 건물이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시자가 등기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무허가 건물 그 관리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했습니다. 그럼 보호되는가? 어떻습니까? 이게 공시방법입니까? 이건 행정관서에서 편의적으로 만든 것이 공시방법 아니잖아요. 그죠? 이래도 이거는 보호가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등기했거나 또는 가등기했을 때 이런 때 보호될 뻔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호 안 된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서 자, 4번에 제3자 보호입니다. 제3자 보호. 그래서 그 파란색 밑에 기억 보세요.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 인도, 이때 인도는 동산일 때 말합니다. 동산은 인도받으면 그게 공시방법이죠. 자, 다시 부동산이면 등기, 동산이면 인도와 같은 공시방법 갖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병이, 자, 제3자 병이 목적물을 인도받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보호되지 않는데요. 다만 이 병이 소유권, 이전 정후권 그 가등기를 해놓았다면 그러면 보호가 된대요. 가등기 돼 있으면 등기 부분이 나오니까 공시가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의 마지막 중간쯤에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이것도 보호가 안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사람 한 번 더 보면은 이런 사람 보호될지 안 될지. 자,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해제되기 전에 을에 대한 병의 채권자입니다. 병의 을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부동산을 가압류해 놓았습니다. 또는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받았습니다. 또는 전세권 설정받았다. 또는 임차했는데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 자, 대항 요건은 예컨대 주택이면 어떻게 대항 요건을 갖춘다 그랬죠? 인도받고 주민등록 진입하면 되죠. 그죠? 주민등록 진입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사람입니다. 해놓았는데 그런데 이자가 대금 지급 다 못해가지고 갑이 해제했다 말입니다. 이때 이 사람 보호된다 안 된다? 자, 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해야 됩니다. 그죠? 또 저당권, 전세권은 당연히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그거는 저당권도 아니고 전세권도 아니지.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등기를 했든지 말입니다. 등기하면 대항력 발생하죠? 주택이면 인도받고 주민등록 진입하면 돼요. 주민등록 진입하면 되는데, 자, 주민등록 진입 이거 자체가 일종의 공시방법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주택에 임차인이 있다는 거, 이거 보면 확인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소유지 않은 사람이 그쪽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 그 임차인이겠지 뭐. 맞습니까? 그죠? 이렇게 공시방법이 되니까 이런 경우 보호됩니다. 자, 이게 보호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소유권이 돌아가더라도 이게 붙은 상태로 소유권이 돌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붙어 있는 상태로 돌아가요. 뭐 특히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었을 때 소유권을 회복하는 매도인 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차권 행사할 수 있고 기간 끝나면 이렇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따른 손실은 이렇게 배상 청구 들어갑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자, 해지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등기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등기했든지 또는 요거 했든지 요거 자체가 공시방법이니까 보호됩니다. 해지했을 때 소유권은 들어가지만 이 권리가 붙은 상태로 소유권 들어가요. 자, 그럼 이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경우라면 우리 가압류 그전에 한번 봤었죠. 자, 이 사람이 가압류 먼저 해놨으니까 이 사람에게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이제 경매 들어갑니다. 경매 들어갈 참은 이미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갔죠? 그래도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죠? 그거 하려고 가압류하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보호된다. 보호됩니다. 자, 이건 다 공시방법 갖춘 것들이니까 다 보호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볼게요.
갑이 을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서 을의 채권자로서 가압류한 자 또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받은 자도 제3자로 보호됩니다. 바로 밑에 줄 매수인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주임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매도인이 주임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3자 보호 정도 기본적인 내용 맞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493페이지에 8번에 1번 합의 해제라고 있죠. 여기 또 시험에 또 종종 나와요. 합의 해제. 자,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팔고 이전 등기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두 당사자가 이거 우리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합의했습니다. 돼 안 돼요? 다시 자 이렇게 매매하고 이전 등기 해놓고 이게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합의했다 이 말입니다. 돼 안 돼요? 합의하거나 말거나 그 사람들 자유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합의 해제입니다. 이게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합의로 해제하는 거예요. 자, 이 합의 해제에 대해서 우선 민법의 우리 지금까지 보았던 해제 규정 이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이거는 당사자가 합의를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민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요. 민법의 해제 규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했을 때에는 일단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지. 누가 잘못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합의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자 이런 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해놓고 나서 을이 땅을 잘못 샀다 싶어요. 그래서 갑한테 막 부탁합니다. 이거 없던 걸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물읍시다. 그러니까 갑이 그게 매입이 됩니까? 한 3천만 원 배상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합의 해제 해줄게. 그러니까 합의 해제했다면 그럼 3천만 원 주는 거고 그렇게 합의했으니까 그죠? 그건 합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은 되는데 민법 조문에 따른 손해배상은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가산 문제 어떻습니까? 이자가산 문제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자, 갑이 말이죠. 을한테 부탁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준 1억에다가 20% 이자 가산해 주겠다. 그러니 이게 없던 걸 합시다. 그랬더니 을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주는 거고. 맞지 그죠? 합의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민법 조문에 따른 원상회복에서 나오는 이자 말입니다. 그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자 가산 문제 일단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합의하기 나름이에요. 그 다음에 합의 해제했을 때 이때 이 등기 말소 안 해도 소유권이 자동 복귀하는가? 합의 해제도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합시다 라고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소유권은 소급해서 자동 복귀입니다. 소급해서 자동 복귀. 이때 의뢰 등기 말소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등기 말소 안 해도 소유권 자동 복귀입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하고 그다음에 말소 등기를 청구한다면 이 말소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이것도 물권적입니다. 이것도 물권적. 자, 한 번 더 합의 해제도 계약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합의한 거예요. 그에게는 소유권 이전 처음부터 안 했던 걸로 합시다. 이겁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소유권은 자동 복귀입니다. 소급해서. 그래서 그에 따른 말소 등기 청구는 물권적입니다. 그 물권적이면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죠. 이미 제3자가 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아 놓았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급해서 복귀해버리면 그러면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저당권 설정받은 꼴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보호할 건가 말 건가? 이 문제가 생겨날 수 있죠. 이 경우도 판례가 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3자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가압류가 붙은 상태로 소유권에 가요. 맞죠? 가압류가 붙은 상태로 소유권을 가백에 복귀합니다. 그 다음에 합의해제. 이런 말 나오면 할래요? X 할래요? 합의해제도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어때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자, 우리 시험에 곧장 그런 지문이 잘 뜹니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웬만하면 다 동그라미. 웬만하면 큰 동그라미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요식행위 말고는, 요식행위는 방식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묵시적으로 안 돼요. 그걸 안 그래요? 그죠? 그거 말고는 다 묵시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무효행위를 추인할 때 묵시적 추인 가능하다. 어때요? OX. 그 다음에 취소도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추인도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다 O입니다. 저도 다 O예요. 자, 이것도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해놓고 서로가 이행 안 합니다. 안 한 상태로 5년이고 7년이고 8년이고 막 지나가는데 서로가 물어보니까 이행할 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합의로 해지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교재 한번 확인할게요. 구할로 1번에 첫 줄 끝에 이건 합의의 내용에 따르므로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 안 된다. 그래서 바로 밑에 줄 끝 중간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이런 것은 없고 금전 반환 시에 이자 가산 문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같은 줄 끝에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그 소유권은 그 등기 말소 유함이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해버립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그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고 그래서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겨날 텐데 제3자의 권리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잠깐 점검 좀 합시다. 자, 매수인이 대금 지급 지체할 때 매도인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뭘 한 번 하고? 최고 한 번 하고. 그런데 최고 안 해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우리 세 가지만 일단 봤습니다. 최고 안 하고도 해지할 수 있는 것. 자, 첫째, 이행 지체에서 채무자가 이행 의사가 없는 경우, 그죠? 그래서 사전 이행 거절 표시한 거. 두 번째는 정기행위를 지체했을 때 결혼식에 입을 예복 주문했는데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왔습니다. 그러면 최고할 거 없죠, 그죠? 또 한 가지 뭘 공부했죠? 최고 필요 없는 거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이행 불능, 그죠? 이행 불능. 자,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미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이제 이행 불능이죠? 매수인은 최고할 거 없죠, 그죠? 자,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때 최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세 가지만 했으니까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행 지체에서 첫째, 채무자의 사전 이행 거절 표시. 됐습니까? 두 번째, 정기행위 지체. 그 다음에 이행 불능.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이행 불능. 이때 채권자는 최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 불능 책임으로 해제할 때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불능이라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 예로서 매매 목적 토지가 수용되었다면 이건 매도인에게 책임 있는 불능입니까? 책임 있는 불능 아니에요. 따라서 매수인은 해지 못합니다. 기억나죠? 그런데 매매 목적 토지가 협의 취득되었다면 이거는 매도인에게 책임 있는 겁니다. 그때는 매수인이 해지하고 선배 청구하겠다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지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받은 것은 다 원상회복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원상회복이니까 처음부터 받지 않았던 상태로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받은 돈에다가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 계산해서 돌려줘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 목적물 돌려주면서 그동안의 사용료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매도인에게 생긴 손해 그 배상 문제는 별개입니다. 별개죠, 그거는. 그죠?
그런데 자, 해지했을 때 이미 그 목적물에 제3자가 나타났다면 그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3자는 등기, 가등기와 같은 공시방법 갖춘 자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가압류한자, 자, 아까 어디 갔나? 가압류한자, 뭐 여기 좀 있었나? 가압류한자, 저당권 설정받은 자, 전세권 취득한 자, 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이런 사람은 보호된다, 그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 계약이 해지되면 이렇게 붙은 상태로 소유권이 돌아가요. 맞죠? 자, 근데 이거는 자, 인도받고 등기 수리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등기 안 했으면 보호 안 돼요. 또 이게 무가 건물일 때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시방법 아니래요. 보호되지 않는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방금 한 거. 이거는 당사자가 합의한 거니까 합의의 내용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의 해제 규정은 원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문제, 이자 가산 문제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합의 해제도 이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합의한 거니까 소유권 이전도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소급해서 자동 복귀입니다. 매수인의 등기 말소 안 해도. 그래서 합의 해제에 따른 말소 등기 청구권, 이거 이미 복귀된 소유권에서 난 거예요. 물권적입니다. 물권적이니까 소멸주 안 걸리겠죠, 그죠? 근데 물권적 소급해서 복귀하니까 이런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죠? 이때 판례는 일반 해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보호를 해줘야 된답니다. 제3자의 권리는 해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 이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잠깐 쉬시고요.